여러분, 경북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부드러운 능선을 그리며 솟아있는 거대한 무덤들은 언뜻 평화롭고 아름다운 거인의 실루엣처럼 보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풀잎을 스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는 이 능선은 한없이 평화롭기만 합니다. 하지만 고령 시내로 들어서 대가야 시장에 서면 아주 이색적인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북적거리는 시장 골목, 시끌벅적한 장꾼들의 고함과 음식 냄새가 가득한 상가 지붕 너머로 방금 보셨던 저 거대한 흙무덤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산자들의 활기찬 삶 바로 뒤편에 1500년 전 죽은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나란히 숨쉬듯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흙더미 아래 1500년 동안 침묵해온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애절했던 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순장입니다. 한번 장사 때마다 50명 정도의 순장자들이 죽은 왕을 따라서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50명 안에는 신하와 백성들의 여러 종자가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 무사와 선비도 있었으며 늙은 부부, 아이 딸린 젊은 부부의 처녀와 과부도 있었다.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순장자들은 왕보다 먼저 각자의 구덩이 속에 누워 왕의 하관을 맞았다. 늙은 부부가 머리와 다리를 거꾸로 포개고 한 구덩이 속에 누웠고 젊은 부부는 아이를 사이에 끼고 모로 누워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소설가 김훈은 그의 저작 현의 노래에서 가야의 순장날 풍경을 이토록 담담하고도 시리게 묘사했습니다. 조화롭게 섞여 있었다라는 역설적인 표현 속에는 한 인간의 죽음을 위해 다른 수십 명의 삶을 당연하게 지워버렸던 고대 국가의 거대하고도 냉혹한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시장통에서 국밥을 먹고 농기구를 만지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 백성들은 과연 제발로 그 어둠 속을 걸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쇠사슬에 묶인 채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을까요?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우리에게 더욱 잔인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출토된 순장자들의 유골을 정밀 분석해보니 일부 유골에서는 둔기나 무기에 맞아 두개골이 푹 꺼져버린 참혹한 함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강한 저항 끝에 강제로 목숨을 빼앗긴 타살의 증거입니다. 반면 외상이 거의 없는 유골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달래고 저항을 막기 위해 마취 성분이 있는 동미나리 즙이나 술을 먹여 반수면 상태로 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디찬 돌방 속에서 누군가는 무자비한 타격에 목숨을 잃었고 누군가는 약에 취해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덮여오는 돌과 흙 밑에서 서서히 식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가야의 가장 거대한 무덤 지산동 44호 고분의 덮개돌을 열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죽은 왕의 머리맡과 발치에 누워있던 호위무사들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의 마지막 숨소리를 느껴보십시오. 1977년 경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단이 지산동 44호 고분의 발굴을 시작했을 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지름이 무려 25에서 27m, 높이가 6m에 달하는 대형 봉분입니다. 이 무덤에서는 금과 금동으로 만든 화려한 생활용품, 많은 양의 무기와 말가춤, 토기 등 껴묵거리가 출토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가 원산지인 야광족의 국자는 대가야의 해상교역 활동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고분의 입지, 규모와 구조, 출토 유물 등으로 볼 때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가야 지역 최고의 위상을 지닌 왕릉으로 보입니다. 대가야 박물관의 디오라마가 보여주듯 이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막대한 국가적 공사였습니다. 먼저 산등성이의 장소를 선정하고 무덤 구덩이를 깊게 파낸 뒤 왕과 순장자들이 누울 돌방과 돌 덤묘자리를 정교하게 구축했습니다. 시신과 수많은 껴묵거리를 넣은 뒤에는 커다란 덮개돌을 얹고 흙을 한층 한층 단단하게 다져가며 거대한 봉분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를 지내기까지 이 수개월의 과정 동안 온 나라의 백성들이 차가운 현장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 두꺼운 흙과 거대한 덮개돌을 걷어내자 지하의 거대한 세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길이 9.4m, 너비 1.75m에 달하는 주석실인 으뜸 돌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대가야의 최고 권력자, 즉 왕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단이 정작 경악했던 것은 왕의 화려한 금동관이나 날카로운 철제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누운 주석실의 위아래 그리고 그 주위를 부채살과 원주 모양으로 정교하게 둘러싸고 있는 32기의 작은 순장 석곽, 즉 딸린 돌방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대단히 독특합니다. 대가야인들은 순장자들을 그저 왕의 무덤 흙 속에 대충 묻지 않았습니다. 디오라마 시공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순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별적인 돌방을 고도의 토목 기술로 정교하게 짜맞춰준 것입니다. 중심의 왕을 위해 주변의 순장 무덤들이 호위하듯 뻗어나가는 방사형의 설계. 이것은 우주의 중심이 왕이며 죽어서도 그 우주적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시각적 완성이었습니다. 그 돌방들 속에서 최소 35명 이상의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의 DNA 분석과 함께 출토된 껴묵거리는 1500년 전 그날의 비극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머리맡과 발치에는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시종, 그리고 한 손에 칼을 쥔 채 눈을 감은 건장한 호위무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왕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발견된 호위무사의 뼈 옆에는 대가야 기술의 정수인 철제칼과 화살촉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 너머의 전장에서도 주군을 지키겠다는 서약의 징표였습니다. 주변의 석곽에서는 10대 소녀부터 6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들이 묻혔습니다. 백발의 늙은 부부, 어린아이의 손을 꼭 쥔 채 누워있는 젊은 어머니, 그리고 서로를 마주보며 누운 형제자매의 뼈가 차가운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돌방에서는 약 8세 전후의 어린아이와 30대 여성의 뼈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뼈 곁에는 조그만 토기 인형과 장난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영문으로 왕의 죽음길에 동행해야 했을까요? 어머니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의 눈을 감기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사후 세계에서의 역할도 다양했습니다. 왕의 창고를 지키던 창고지기, 저승에서도 따뜻한 밥을 지어야 했던 요리사, 옷을 짓던 여인, 말을 몰던 마부, 그리고 밭을 간던 농부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에서는 뒤집힌 솥과 시루, 옷을 지을 때 쓰던 바늘, 가위, 그리고 곡식을 담았던 토기들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대가야인들은 왕이 사후 세계에서도 현실과 똑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작은 사회를 통째로 징발하여 지하로 가져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사적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본래 순장은 한반도만의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 상나라의 은어 유적, 유라시아 초원의 스키타이 무덤 등 전 세계 초창기 고대 국가들이 공통으로 행했던 잔인한 지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부여에서 왕이 죽으면 천여 명을 순장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신라 또한 지정왕 시절인 서기 502년에 법으로 순장을 공식 금지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토록 일찍 순장을 금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상의 큰 변화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4세기를 전후해 불교라는 고등 종교를 공인했습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에게 불성이 있으며 현세의 업보에 따라 내세가 결정된다는 윤회 사상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영혼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고도화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묻는 야만적 풍습은 자연스럽게 종교적, 도덕적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가야는 불교 수용이 대단히 늦었습니다. 가야인들은 여전히 고대의 조상신 신앙과 계세 사상, 즉 죽은 뒤의 세계도 현세의 연장선이며 저승에서도 신분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고착된 믿음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는 경제적 실리였습니다. 국가의 기틀이 잡히고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서 고대 국가들은 인간 개개인의 노동력과 군사력이 곧 국력의 척도라는 생산적 관점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갈고 성벽을 쌓고 전쟁터에 나갈 청장년 수십 명을 단 한 명의 죽은 왕을 위해 땅에 묻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신라가 순장을 금지한 것은 인도주의적 차원도 있었지만 국가의 인적 자원을 보존하여 국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철저히 계산된 실리적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는 달랐습니다. 가야는 철기 기술과 국제무역의 발달로 개별 연맹국의 자금력과 군사력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른바 철의 기축통화라 불리는 덩이쇠를 아시아 전역에 수출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러나 가야는 6개의 연맹체가 느슨하게 묶인 구조였습니다. 왕권을 하나로 모으고 백성을 통제할 중앙 집권적 율령 체계와 시스템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대가야의 지배층이 선택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원시적이고 자극적인 권력의 시각화였습니다. 무덤을 산처럼 크게 쌓고 수십 명의 백성을 산채로 묻음으로써 자신들의 건재함을 주변 연맹국에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신라가 법으로 순장을 금지하고 율령을 반포하며 삼국 통일의 기틀을 다져가던 6세기 초반까지도 대가야의 왕릉에서는 여전히 수십 명의 산 사람들이 약에 취하거나 강제로 차가운 돌방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가야는 뛰어난 철기 기술과 가야금이라는 찬란한 예술 문화를 꽃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사상과 국가 체제의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는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산동 44호 고분 아래 누워있던 이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야만적이고 미개했던 고대의 풍습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그들이 홀로 혹은 가족과 함께 흘렸을 눈물과 공포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 비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회적, 인간적 교훈을 던집니다. 첫 번째 교훈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입니다. 순장은 타인의 삶을 나의 소유물로 삼을 수 있다는 극단적인 오만에서 출발합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영생을 위해 백성들을 마치 녹그릇이나 칼 같은 껴묵거리, 즉 부장품처럼 다루었던 가야의 순장은 제도적 장치나 윤리적 견제가 없는 권력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과연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지, 혹시 거대한 자본이나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누군가의 삶을 소모품처럼 부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밤낮 없이 달리다 쓰러지는 노동자들, 거대한 기업 조직의 존속을 위해 부속품처럼 소모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1500년 전 대가야에 딸린 돌방 속 순장자들과 얼마나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시대적 혁신을 외면한 사회의 결말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순장을 금지하고 불교라는 고등 사상과 법률을 받아들이며 국가 체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때 가야는 익숙하고 강력한 전통적 지배 방식에 안주했습니다. 무덤을 크게 지을수록 지배력이 유지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상과 제도의 혁신 없는 기술, 즉 철기의 번영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부를 가졌음에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내부 혁신을 거부한 대가야는 결국 562년 국력을 효율적으로 결집한 신라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고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끝으로 예술과 인문학이 들려주는 위로입니다. 가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순장의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신음할 때 우르은 가야금을 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억압받던 이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멈춰버린 숨소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과 인문학이 해야 할 궁극의 역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대가야 시장의 시끌벅적한 장터 너머로 고분군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그들을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나 숫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시장에서 장을 보고 밥을 먹던 가야의 평범한 백성들이자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였고 자식들이었습니다. 왕의 뒤를 지키며 눈을 감아야 했던 호위무사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그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굳어버린 어머니의 유골 앞에서 우리는 차가운 역사적 팩트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생명의 존엄함이라는 가장 뜨거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찬란했던 대가야의 숨결은 어쩌면 왕의 금동관이 아니라 오늘날 시장 지붕 너머 저 높고 고요한 언덕 아래 소리 없이 묻혀야 했던 이들의 멈춰버린 숨소리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